자,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다현이는 놀러 간 것 같아. 집안 행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빠한테 일러야지. 야, 너 딸내미 놀러 갔다. 느낌적인 느낌. 자, 페이지 72쪽입니다. 봉산탈춤 나와 있고요. 어디 보자. 문제 먼저 보고 윗글에 인물에 대한 설명, 그리고 문맥의미 파악하기 2번 문제 나와 있고요. 3번 윗글을 감상한 내용 되어 있고, 4번 A를 통해 알 수 당시 시대 상황, 이거 A 보면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옆에 정보를 보면 봉산탈춤은 여러분들 이제 학습활동 또는 이제 그 내신 원탑으로 나오는 지문이기도 합니다. 포스콘 나올 거야. 자, 봉산탈춤은 황해도 봉산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탈춤의 대본으로. 자, 그러면 얘는 극갈래란 얘기죠. 이거 불편하다. 극갈래고요. 이 글은 육과장 양반 춤이 아니라 춤인데요. 양반 춤에 해당한다. 말뚝이가 양반의 위선과 무지 등을 폭로하고 조롱하는 내용. 쥐바리가 등장하면서 양반의 부정부패에 가담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 물질만능주의. 자, 물질만능주의 여러분 좋아하는 거지, 그치?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그죠? 자본주의 만세. 물질만능주의 만연. 신분제도의 동요와 같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잘 드러내고 있다. 자, 신분제도의 동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 보면은 양반을 돈으로 사고 판단 말이야. 족보에다 돈 주고서 좀 족보에다가 슬쩍 자기 이름을 집어넣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나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신분제가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장면을 보면은 말뚝이가 양반을 비판하고 폭로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신분제의 동요. 주제는 양반의 허위의식과 무지에 대한 풍자. 무지는 이제 무식한 거지. 아는 게 없다는 얘기야.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 봉산탈춤의 재담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재담은 뭐냐면 이야기, 재치 있는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재담이라는 이야기, 재담이라는 말 뜻이거든. 그래서 재담 구조가 시작, 말뚝이 조롱, 그 양반이 빡치죠, 호통, 말뚝이 변명, 양반이 안심, 그 다음에 춤. 요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루틴처럼 이게 반복되는데 다 이런 식은 아니고 조금씩 변함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좀 특이한 게 있어. 뭔가 이렇게 기준이나 규칙이 있으면 그 지키려고 하지 않아. 약간 이제 벗어나려고 하죠. 그런 모습들을 좀 뭐랄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면, 이게 왕궁도 마찬가지거든. 경복궁도 보면 여러분들 도마뱀 형상을 이렇게 계단이나 이런 데 새겨 놓거든. 경복궁에 본 사람. 경복궁 못 가봤니? 좀 가봐. 왕이 있는 곳이고 신하들이 있고 막 엄격할 것 같은데 계단이나 난간에 보면은 그 도마뱀 같은 거를 좀 재미있는 동물을 이렇게 새겨놔요. 마치 숨은 그림 찾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종묘에 가면은 이제 그 위패를 모시는 곳이 있죠. 그러면 중앙 건물이 있고 양 옆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 근데 이게 비대칭이야. 건물 만드는 것도. 그러니까 약간 그게 우리의 멋이라고 해도 조선의 멋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양반들도 그 삿갓이라네. 갓을 쓸 때 똑바로 안 쓰고 약간 비스듬하게. 이런 게 좀 조선의 멋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어떤 그 규격, 사이즈 이걸 조금 답답해하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좀 자유롭게. 자, 보자. 양반 나가십니다. 양반 덩덩덩더러쿵 되어 있죠. 자, 문맥을 파악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가면서 보자. 2의 1. 등장인물이 다른 인물의 등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 알 수 있다. 맞는 설명이네요. 다시 지문.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자, 이게 뭐니? 신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야. 그치? 말뚝이 신분. 지금 말뚝이는 말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말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뚝이고, 번거지와 채찍, 결국 이제 마부죠, 마부.
국거리 장단에 맞춰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양반들 말뚝이 뒤를 따라 국거리 장단에 맞춰 점잔을 피우며 나오는 모습이 어색하다. 양반들은 삼형제로, 양반은 생원, 둘째 양반은 서방, 끝은 도령이다. 도령은 일절 대사는 없고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때리는 등 반정맞게 군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예절이 없다는, 예의가 없는 양반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양반을 비판하는 거야. 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서 쉬. 자, 이제 제담이 시작되는 거죠. 쉬가 제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십니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자, 여기 보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노론과 소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이게 아마 분파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정당들, 이런 분파 모임, 호조, 병조, 이거는 호조 판서, 병조 판서 재상들이죠. 옥당은 이제 관직 사무실, 높은 관직이 있는 사무실을 옛날에는 옥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삼정승 육판서, 삼정승 영의정, 위정, 좌의정, 육판서, 병조 판서, 그러니까 무슨 판서들이 있지, 그치? 지금 말하면 장관급이거든, 이 사람들을 재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재상 하면은 장관들입니다.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계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여기 쓰인 표현 방식은 뭐냐면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어 유희 잠깐 설명을 했어, 그치? 말장난이 언어 유희인데 언어 유희 방식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동음이의어를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발음 유사성을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도치에 의한 언어 유희가 있었죠. 여기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바로 동음이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계잘량이라는 양자, 여기 양이 있지? 계다리 소반의 반자, 예, 동음이의어. 소리는 같은데, 발음하는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것, 양반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양반 구분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양반들 구분해 주는 겁니다. 즉 양반 나오십니다. 양반, 여기 진짜 양반들, 진짜 오리지널 양반의 의미가 되는 거고, 여기 양반은 언어유희 양반이 되는 거지. 여기 양반은 언어유희 양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한 거죠. 자, 문맥의미 파악하기 2번에 2번. 동음이의를 활용한 언어유희를 통해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다. 해학성 재미죠? 예, 맞습니다. 다시 지문으로 점핑. 자, 이렇게 조롱을 했어. 양반을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그럼 양반들 어떻게 돼요? 빡치겠지. 안 그래, 수민아? 누가 수민만 욕하는데 수민이 기분 좋아, 나빠? 나쁘죠? 그럼 같이 욕하겠지, 그치? 빡치는 겁니다. 야, 이놈 뭐가 어째? 예, 호통치는 거죠. 그럼 이제 뭘 나옵니까? 재단 구조에서 이제 변명하겠죠. 아, 이 양반들 어찌든지 몰아왔어. 자, 여기 양반은 무슨 뜻이냐면 남성을 부를 때, 남성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는 양반 종류가 3개 나와. 진짜 양반, 언어유희 양반, 그리고 남성을 부르는 양반. 이더니 요거 이제 매칭 문제가 내신에서 자주 튀어나와. 아, 이 양반들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 이때는 남자를 부르는 그 호칭입니다. 아, 이 양반 왜 이래? 그 양반이야?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사를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생원 삼형제분이 나오신다 그리하였소. 이생원이라네. 안심이죠? 여기는 안심. 그리고 춤춰요. 춤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화해입니다. 화해인데 일시적 화해. 그 재담 스토리만 화해가 된다. 자, 문맥의미 파악하기 2에 3. 모두 함께 춤을 추는 행위를 통해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음을 보여준다. 방금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자, 다시 지문으로 점핑.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치며 논다.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잖아, 그치? 예, 이런 싸가지. 예. 종윤이는 언니 가끔 때리고 그래? 안 때려? 언니가 너 때려? 때린 적 있다 없다? 있지? 요즘한테 물어봐야지. 자,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자, 두 번째 죄담 시작하죠? 역시 죄담 시작. 죄담 시작합니다. 춤과 반주 멈춘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악공,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야. 바로 이게 또 우리 전통극의 특징입니다. 전통극 특징. 어떤 특징? 소통. 무대와 무대 밖의 소통. 서양 연극 같은 경우에는 무대하고 관객 또는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과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참여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전통 판소리든 아니면 뭐 지금 나오는 것처럼 탈춤이든 간에 이렇게 관객 또는 악공들하고도 소통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죠. 한마디로 뭐니? 애드립 가능. 개콘 같은 거 보면은 관객 수하고 애드립 칠 때가 있죠? 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오음육률 다 버리고, 좋은 음악이에요. 오음육률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홀뜨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 좀 쳐주시오. 자, 여기 또 이제 조롱하는 거죠. 버드나무 가지 뽑아서 부는 거, 풀피리 부는 거, 홀뜨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 쳐주시오. 자, 야 이놈 무엇이 어쩌고 어째. 역시 호통을 칩니다. 그럼 또 변명 나오겠죠? 변명. 아따, 이 양반들 어찌든지 보러 갔어. 자, 이때 양반들 뭐니? 호칭이야, 그냥 호칭. 부르는 말. 남성을 부르는 말.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어. 용두해금, 용머리 해금, 북, 장고, 피리 젖대. 한 가락도 뽑지 말고. 뽑지 말고는 이제 빼지 말고. 한 가락도 빼지 말고. 건건들어지게. 이 건드러지게라는 말은 아주 멋지게. 건건들어지게 치라 그리하였소. 역시 변명을 합니다. 자, 4번인가요? 2번에 4번. 한자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인물의 허위의식? 자, 한자를 빈번하게 사용한 것은 말뚝이지. 말뚝의 허위의식을 풍자한다. 자, 우선 보류. 변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반들 합창 건건들어지게 칠하네. 안심이죠? 안심 들어가면서 역시 춤을 춥니다. 일시적 해소. 자, 중략되어 있지.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 한번 정리를 때려줘야 되겠죠? 위에서는 지금 두 가지 패턴이 나온 거야. 하나는 뭐였습니까? 양반에 대한 개념 갖다가 조롱했고, 호통했고, 변명했고, 안심했고, 그쵸? 그 다음에 어떤 거? 음악 갖다가, 그치? 음악 갖다가 조롱했고, 호통했고, 변명했고, 안심했고.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을 보였습니다. 자, 중략 이놈이라네. 중략 다음. 이놈 말투가 거 날았던 노랑돈 엽전이 좀 누런색이잖아. 그쵸? 날았던 노랑돈 7푼 잘라먹은 놈. 자, 7푼이면은 몇 프로니? 7%인가? 그쵸? 네, 7푼 잘라먹은 놈. 이게 뭐예요? 이게 횡령. 돈 떼먹었다는 얘기야. 날았돈을. 상통이 무르익은 대추빛 같고, 상통은 이제 얼굴을 비하하는 내용입니다. 얼굴 비하 표현 상통. 그러니까 윗대가리란 뜻이야. 윗대가리. 상통이 무르익은 대추빛 같고 울룩줄룩 뱀의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이게 이제 그 취바리가 약간 붉은색의 울룩불룩하게 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취바리의 묘사입니다. 취바리 묘사. 아, 그놈이 심은 힘이에요. 그놈의 힘이 무량대각이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날래미 비호 같은, 나라는 호랑이 같은데 샌님의 전량이나 있으면 잡아오지 거저는 잡아올 수 없습니다. 전량, 다른 말은 또 전령이라고도 해요. 이건 뭐냐면 고발장이야. 옛날에 양반은 귀족이지, 그치? 그래서 일반 백성들, 일반 서민들이 헛짓거리 하고 있다 그러면 고발장을 써서 관아에 보내요. 그러면 그거 보고 관아에서 출동하는 거야. 우리가 112 신고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전령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반만 쓸 수 있었어. 그래서 전령이 의미하는 바는 양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봉산탈춤 어떤 서지를 보고 봉산탈춤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봤지만 신분 간의 계급이 동요되고는 있었어요. 그쵸? 조선 후기에. 그래도 아직까지 양반의 권위는 살아있다. 그 증거가 여기 전량. 샌님의 전량이나 있으면 잡아오지 거저는 잡아올 수 없습니다. 오 전령 종이에 무언가 써서는 옛다. 여기 전령 가져가라. 자 말뚝이 종이를 받아들고 취발에게 가서 당신 잡혔어. 자 뽑겠습니다. 2에 5번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사건이 비약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네. 그쵸? 자 그러면 틀린 건 우리 4번이죠. 우리 4번만 골라놨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이걸 찾으려고 하지 마요. 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냥 두고 나머지 제끼면 당연히 남는 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물의 허위의식을 풍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말뚝이가 조롱 또는 변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뚝이의 허위의식 풍자 이건 아니죠. 다시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말뚝이가 뭐 한 거예요? 전령 가지고 가서 취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잡혔어. 어디 전령 보자. 종이를 취발이에게 보인다. 취발이 종이를 한참 들여다본다. 말뚝이 취발이를 끌고 가운데로 와서 취발이의 엉덩이를 양반의 코앞에 들이대며 자 그러니까 이게 전령을 보여주니까 취발이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잡혀가는 거야. 그치? 즉 양반의 권위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샌님 취발이 잡아들였어.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예 이놈이 피신을 하여 다니느라고 양치를 못해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해악이죠. 엉덩이를 양반의 코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쑥 뽑아다 밑구녕에다 콱 박아라. 여기가 이제 양반의 횡포가 드러나는 부분이 되겠죠. 아 샌님 이놈의 목쟁이를 쑥 뽑아다 밑구녕에다 꽂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노아야 큰소 야 이놈이 무엇이었지? 샌님 그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시대가 뭐라고요? 금전이면 그만이다. 자, 물질만능주의란 얘기죠. 물질만능주의 같은 말 배금주의 이거 하나 기억해 둡시다. 배금주의 배 숭배 금 돈 돈을 숭배하는 주의. 국민이 돈 좋아하지. 예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 그쵸? 당연한 거야. 돈 좋아하는 거는. 잠깐 상식. 정연아 돈이 뭘까? 사람들이 왜 돈을 좋아할까? 돈이 뭔데? 신기하지 않아? 뭐 우리가 종이 같은 거 주면 막 물건도 주고 서비스도 준단 말이야. 그치? 이 돈은요 쉽게 얘기하면 신뢰입니다. 사람들의 신뢰도. 사람들의 신뢰도를 수치화한 게 돈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야. 이해되죠? 즉 돈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신뢰가 많다는 얘기거든. 예. 그러니까 화폐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화폐가 통용된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신용사회라는 얘기죠. 그 사회는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네. 짐바브웨처럼 돈을 갑자기 막 찍어내가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회는 신뢰도, 신용이 떨어진 사회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이해되심? 그러니까 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입니다. 신뢰를 나타내는 거고 그거를 이렇게 뭐랄까 계량이 아니고 계산도 아니고 단어가 생각 안 나네.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수치화로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신뢰를 수치로 나타내는 게 화폐,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어쨌든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아 상업이 발달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이네. 상업이 발달하면 당연히 돈이 중요해지잖아. 돈이 가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농경사회에서는 물질 물건 소위 말하는 교환수단이 뭐였어? 그냥 물건이었거든. 물건끼리 교환하거나 쌀을 교환하거나 그치? 지금은 쌀로 교환하나? 잘 모르겠네요. 요즘 쌀로 교환 안 하죠. 요즘 돈으로 하죠.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우리는 카드, 신용카드나 또는 뭐 휴대폰을 통해서도 합니다. 그게 다 뭐예요? 신용거래, 신용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연아 너 얼마 있니? 나 돈 없는데? 아 너는 신용이 없구나. 넌 신뢰도가 없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싶어. 그럼 가서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엄마, 친구들과의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 좀 용돈 좀 주세요. 내가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네? 저 신용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물어보겠죠? 야,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야, 이 사람 미치는 거 아니야? 자, 뭐라고? 정현아 왜 끄덕거려? 자, 보겠습니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못하겠습니까? 자, 배금주의, 물질만능주의가 되겠죠? 자, 그러면 4번 A. 당시 시대 상황, 물질만능주의. 그대로 쓰면 되죠? 물질만능 시대. 물질만능주의 팽배. 팽배란 말을 쓸게요.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죠. 또는 배금주의. 배금주의 사상. 요걸 바탕으로 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아까 뭐라고? 상업이 발달했구나. 상업 발달. 이렇게 정리 가능하죠. 자, 다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대사회는 곧 정보가 곧 돈이 되고, 그치? 권력이 되는 시대죠. 봐.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지문에는 나와 있는 정보를 내가 빠르고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 보고 돈이나 몇백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논았으면 샌님도 좋고 나도 샌님 덕분에 돈량이나 벌어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샌님은 못 본 채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터이니 그리 알고 계십시오. 니 쟤랑 같애라오. 그러니까 생원도 돈 받고 뭐 알아서 하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부정부패한 어떤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취바리가 뭐하는 놈이, 아마 취바리는 상인 계급일 거예요. 요거 설명 빼먹었구나. 그래서 취바리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말뚝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놈이 힘이 무량대각의 날림이 비유와 같은데, 그치? 즉 상인이기 때문에 당시에 조선 후기에 상인의 힘이 돈으로 재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권한이 좀 많아지겠죠. 물론 계급상으로는 일반 백성이지만 재산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놈이 나라 돈을 잘라먹었다, 이제 횡령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적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받고 풀어줘요. 예,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다. 말뚝이 취바리와 수작을 부려 취바리에게서 돈을 받는다. 샌님 돈 받아왔습니다. 돈 노래한다.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봐라. 계속 노래하며 양반들을 몰고 대장한다. 그러니까 돈이 최고란 얘기죠. 지금하고 똑같지? 이게 18세기 이때이거든. 1700년대 중후반 요때 봉선탈춤 이게 횡행을 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지금하고. 예, 돈이라는 게. 자, 문제 1번.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취바리는 나라 돈을 횡령하여 부를 축적, 양반들은 점잖지 못하게 행동하는 말뚝이를 질책, 말뚝이는 양반의 명령 없이는 취바리를 잡아올 수 없다고 말한다. 양반들은 말뚝이의 조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우둔하다. 말뚝이는 취바리에게 돈을 받아 양반들과 함께 나눠 쓰고자 한다. 그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조심할 것은 말뚝의 조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변명하면은 그냥 그래 맞아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놈이 우리를 놀리는 건가? 그걸 생각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2번 아까 했고 3번입니다.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샌님의 전량이나 있으면 잡아 오른지 거저는 잡아올 수 없다는 것은 신분적 질서보다 물질이 우선 아니죠? 아직은 신분적 질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연아 왜 언제 끝나나 보는 거야? 예. 집중. 두 번째, 말뚝이가 취바리의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들이대며 이야기하는 것은 서민이 착취당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 아니죠? 말뚝이가 생원에게 샌님은 못 본 채 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터라고 말하는 것은 양반이 군림하는 피지배층의 뭔 소리야? 생원이 네 재량껏 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한 행동에 동조해주는 것으로 앞부분 맞고요. 윤리의식에 부재한 양반의 모습, 답 4번이 되겠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정부패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4번 아까 했고 5번 쉬 기능 두 가지. 첫 번째 기능은 뭘까? 재담 시작. 또 뭐가 있을까요? 청중 집중시키는 효과도 있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조용히 하시고 집중하시오. 이 기능도 있다. 그래서 이게 내신형으로 나오면은 요거 문제 많이 나와요. 시하고 춤의 기능. 요거 묻는 거 100%입니다. 질문? 없니? 없나? 있어 없어? 말을 안 해. 엄마한테 일러 와야지. 어머님 조윤이가 말을 안 해요. 수업 듣기 싫은가 봐요. 그러다가 또 나가죠. 연상석 만세전 보겠습니다. 이 만세전은 뭐냐면 1919년 3월 1일 만세전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 작품은 1918년 이야기입니다. 자, 서술상 특징 나오고 서술상 특징, 말하기 방식 나오죠. 요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거든. 그러니까 소설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가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주로 인물, 행동, 말투, 성격, 그리고 묘사, 그리고 갈등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박스 나와 있죠? 그리고 A에서 나가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 좋습니다. 그러면 3번 박스 보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연상섭의 만세전은 3.1운동 직전에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비극적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원제는 묘지로. 이는 아무런 민족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지식인들의 현실에 대한 자각 부족, 회의감, 무기력증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그죠? 한국 사회, 한국의 지금 어떤 위치, 지위, 이거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중국 욕하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북한하고 전쟁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쵸? 예. 그리고 왜 우리는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이렇게 편갈라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줄타기 해야 되거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무역국가입니다. 그쵸?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국 경제력만으로는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역을 해야 돼. 무역을 해야 되니까 제1 손님이 중국이고 제2 손님이 미국이거든. 줄타기 해야 돼. 근데 그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 나와 똑같은 거야. 현실에 대한 자각 부족.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걸 또 이용을 해요. 일반 시민들이 현실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불신을 조장하거나 갈등을 조장하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항상 얘기했지만 국어는 단순히 뭐 문학작품 읽고 해석하기 그게 아니야. 나열된 정보를, 나한테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하는 게 국어 능력입니다. 이게 언어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 합리적 의심 이런 게 기반이 돼야 돼. 사실 학교에서 이거 공부를 안 하잖아요. 하니? 더구나 코로나 2년 동안 뭐 했어, 수민아? 집에 누워 있었지 뭐. 이렇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의심 그리고 응용과 추론을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 국어밖에 없습니다. 정보 찾는 영역 국어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 국어 수업을 교육부에서 조금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돼요.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거,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건데 여기까지 나가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지 못하는지 좀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보도록 해봅시다. 자, 옆에 있는 꼭지 한번 보고 제재 분석. 만세전은 1920년대를 대표하는 사실주의 작품으로, 자, 보통 우리가 사실주의라고 말하면 그 시대적 모습, 인물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작품들, 그런 것을 사실주의 작품이라고 그래요.
3.1운동 직전에 우리나라 비극적 상황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은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현실을 그려냄으로써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3.1운동의 정당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히 조선의 비극적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던 일본 유학생이 이게 이제 주인공입니다. 조선에 오게 되면서 민족의 현실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내용으로 당대 지식인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자, 그럼 당대 지식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아까 우리 박스에서 봤지? 현실 자각이 안 된다는 얘기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 유튜브 보면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그냥 저 사람이 싫어. 그냥 저 진영이 싫어.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가 진보 욕하고 진보가 보수 욕하고 막 이렇게 편갈라서 싸워요. 어차피 같은 한국 사람들인데 똑같이 세금 내고 그렇죠? 똑같은 밥 먹고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웁니다. 이 현실 자각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국어 공부를 잘못했다. 또는 국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을 이용한다. 예, 왜 돈 벌려고. 그치?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그 자극적인 거 영상 만들면은 조회수 올라가고, 예, 돈 벌잖아. 그죠? 물어볼까? 정민이는 유튜브 뭐 보니? 응? 목적이 없어? 그냥 의식의 흐름에 맡길 뿐? 목적을 갖고 소비를 해야죠. 이게 내가 시간을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쵸? 심심하더라도 관심사에 따라서 봐야죠. 잘 모르면 알고리즘 못 뜨냐? 잘 모름? 그 음식 먹는 거. 넌 항상 굶주려 있구나. 애정결핍이네. 예. 네? 어머님한테 얘기해. 어머님, 정민이가 사랑이 많이 고픈가 봐요. 수민이는 유튜브 많이 보니? 저 베이킹 하는 거 봐요. 어? 베이킹 하는 거. 베이킹 뭐야? 빵 굽는 거? 빵 먹고 싶어? 빵 좋아해요? 네. 그렇지. 빵 먹으면 배가 빵빵해지잖아. 왜? 좋지 않아. 그 포만감. 그치. 그 빵 굽는 냄새 좋죠? 그래서 혹시 그거 알아? 백화점에는 빵 냄새가 납니다. 일부러 그 향을 뿌려. 그러니까 이 빵 굽는 냄새가 사람을 심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행동이 약간 느슨해지거든? 그리고 판단을 약간 느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 사고 싶은데 사는 거야.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사고 싶은데 이거 사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백화점에서 빵 냄새, 빵 굽는 냄새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달콤한데 뭔가 굽는 냄새가 난단 말이야. 백화점은 일부러 그렇게 쓰죠. 예. 그리고 백화점은 창문이 없지, 그치? 창문 없는 이유는 알고 있죠? 잘 모름? 상품에 집중시키려고 창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층과 층 사이에 이렇게 움직이는 건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죠. 에스컬레이터 그것도 바로 붙여 있는 것이 아니라 빙 돌아가게 구조를 만들지. 그래서 창문이 없는 이유는 이 물건의 상품에 집중하게 만들고, 또 하나 시간관념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층부터 5층까지 백화점이 1층부터 5층까지 왔다 갔는데 벌써 밤이야 이렇게. 사람이 착각하는 시간 잘 간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 시간이 잘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는 곳을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렇게 또 구성을 잡습니다. 이해되죠? 국어 열심히 하면 이게 분석할 수가 있어. 네. 자, 주제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비극적 현실이고,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좀 전체 줄거리 얘기해 줄게요. 나라는 인물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민족적인 거에 관심이 많았거든. 다 크면서 관심이 없어져요. 더군다나가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 그래서 경성에 살고 있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유학 가기 전에 집안에서 결혼을 시켜요. 옛날에는 그래서 멀리 떠날 때 혹시라도 가서 죽으면 어떻게? 그럼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사는 집안들은 사는 집안뿐만 아니라 뭐 전쟁터에 나간다, 어디 유학을 간다 그러면 미리 좀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인물은 원치 않는 결혼도 했고 그 다음에 유학을 왔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그런 미련이 별로 없어. 그리고 일본 내에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그다지 뭐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을 억압한다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일본어도 잘하고,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밝히지 않는 이상 내가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더군다나 대학교 다니는데 엘리트인데 지식인인데. 그런데 한 가지 귀찮은 점은 이제 사복경찰이 따라붙어요. 사복경찰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상 검증하려고. 근데 그것만 조금 귀찮을 뿐이지 일본의 유학생활은 뭐 크게 이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즉 현실 자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아내가 아프다는 말이 전보를 받아. 아내가 아프다는 전보를 받고 고향에 돌아와라, 서울로 와라 그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2시간이면 가지만, 그쵸? 또 입국 절차 받고 뭐 하면 한 3-4시간이면 집에 가지만 옛날엔 그게 없으니까 시모네세키에서 배 타고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이제 기차 타고 올라오는 거야. 이해되죠? 그런데 내가 일본에 있다가 조선으로 들어가니까 경찰이 한 명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을 피하려고 배 안에 목욕탕 안으로 들어와요. 이해됐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현실 자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왜냐면 목욕탕 안에 일본인들이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자 여러분들 요즘에 강제징용이라는 거 많이 나오죠 뉴스에서.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조선인 노동자들을 속여서 싼 값에 일본 내에 또 힘든 공장에 팔아넘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명 넘길 때 수수료 얼마씩 받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목욕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깨닫게 돼요. 아,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어? 라고 자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부산에 내려서 서울로 오는 동안 주변의 현실, 조선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 참혹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제목이 묘지였어요. 묘지. 아까 우리가 봤죠? 박스에서. 그쵸? 그런데 검열을 당한 거야. 조선 총독부에서 검열 당해서 막 바꿔요. 그리고 몇 군데 좀 수정하고 만세전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자, 어쨌든 목욕탕 안에서는 표독한 위인, 이놈 나쁜 새끼야. 자본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면 시골자들을 충동질한다. 예, 그 조선인들을 꼬드겨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공장에다가. 시골자들,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는 말에 관심을 보이고요. 나는 표독한 위인, 시골자들 대화를 엿듣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의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내용 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일본 고위층, 일본에서 나이 든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낮게 보는 겁니다. 저 새끼도 우리 식민지였는데 이렇게. 자,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것이 많지요. 어딜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모을 것이 똑 하나 있죠. 자본 없이 힘 안 들이고. 하하. 표독한 위인이 충동이는 수작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 1인칭 주인공 시점이거든. 근데 이 부분만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일본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죠.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도리가 어디 있어요? 촌뜨기 선생은 그 큰 눈을 더 둥그렇게 뜨고 큰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마주 쳐다보는 모양이다. 왜요? 한번 해보시려고? 그는 이렇게 한마디 충동이며 무슨 의미나 있는 듯이 그 악독하게 보이는 얼굴에 교활한 웃음을 띠고 한참 마주 보다가 시골서 죽도록 땅이나 파먹다가 거꾸러지는 것보다는 편하고 재밌습니다. 게다가 돈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고 여전히 뱅글뱅글 웃으면서 이 순실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들의 듯한 촌뜨기를 꿰는다. 여전히 꼬드기고 있는 거지, 그치? 아, 그런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 같은 장사가 있으면 하다뿐이겠나요? 아마 이게 일본 속담인 것 같아.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 우리는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 친군죽 먹기? 그렇죠? 누워서 떡 먹기? 뭐 이런 표현이겠죠? 촌뜨기는 차차 침이 괴어오는 수작이다. 자, 말하기 방식 우리 정리해줘야 되겠죠. 기억과 니은.
그러나 미천이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선 얼마 안 되지만 보증금을 들여 놓아야 하고 양복이나 한 벌 장만하여야 할 터이니까. 그러나 당신이야 형님이 헌병대에 계시다니까 신부는 염려 없을 테니 보증금 없어도 좋겠지. 자, 이 당신은 누구? 시골 촌뜨기, 그쵸? 시골자. 제따는 누구를 큰 직업이나 얻어주는 듯이 더구나 보증금은 특별히 면제하여 주겠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로 어깨를 뒤틀며 호기만장이다. 잠깐만요. 나 이거 스위치 켰나? 켰구나. 저번에 스위치 안 켜가지고 수민이 거 다 날려버렸는데. 깜빡깜빡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더라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1편이란 말은 한 편이죠. 한편 촌뜨기는 양복신사가 돼야 하는 직업이라는 데 속으로 하는 기색이다. 그러나 정작 그 직업의 종류가 무엇인가는 좀처럼 가르쳐주지 않는다. 실상 곁에서 엿듣고 앉아있는 나 역시 궁금하지만 이러한 소리를 듣는 시골 골자는 더 한층 호기의 눈을 번쩍이며 앉아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을 토설치 않는 것은 토 뱉다는 얘기죠. 우리가 토한다는 얘기하지. 설명, 말. 토설하면 말하는 거야. 뱉어낸다, 말을 뱉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토설치 않는 것은 자 그것이 뭐니? 그 직업의 종류, 그쵸? 아주 쉽고 그 다음에 돈은 돈대로 쓰고, 그쵸? 그러나 그것을 토설치 않는 것은 나와 그 외에 두세 사람이 들을까 꺼려서 그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그 시골뜨기가 좀 더 몸이 달아 덤비며 자기의 부하가 되겠다는 다짐까지 받고서야 이야기하려는 수단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1인칭이지? 아까도 얘기했어. 이거 원래 1인칭 주인공이거든? 근데 여기는 관찰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관찰한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독한 위인하고 그 다음에 시골자의 대화를 듣고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래, 그럼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단 말이요? 이번에는 그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욕탕에서 시뻘겋게 단 몸뚱어리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며 물었다. 그자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번 목욕탕 속을 휘 돌아다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의 이야기에는 무심히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멱을 감는 것을 살펴본 뒤에 멱 감는다, 이거 목욕한다는 뜻이에요. 안심한 듯이 비로소 목소리를 낮추며 입을 벌린다. 실상은 누워 떡 먹기지. 나도 이번에 가서 해오면 3번째 됩니다. 벌써 2번을 해먹었다는 얘기죠.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가지고 내지. 자,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내지 하면은 일본이야, 일본. 일본 본토를 의미합니다. 외지 하면은 식민지가 되는 거고요.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가지고 요보들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조선 사람들 낮잡아 보는 표현입니다. 비하하는 말이야. 즉 조선 쿨리 노동자, 조선 쿨리 말씀이요, 노동자 말씀이요, 농촌 노동자를 빼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오는 것인데 그 중에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 이 경상도가 일본하고 조금 친한 이유가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본 놈들이 참 나쁜 놈들이 해도 그래도 경상도에서 일제강점기 때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로 갔기 때문에 싫든 좋든 간에 일본을 좀 경험을 해봤을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하더라도 나중엔 정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거는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 군대 죽어도 가기 싫어. 근데 나중에 다 추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상남도 쪽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이 좀 일본하고 친한 건 아닐까라는 그냥 나만의 생각.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버렸다. 자, 말하기 방식 문제가 있었어요. 기억과 니은. 2번 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
자, 우리가 니은을 봤지? 니은 봤어. 아, 이거 끊어서 봤어야 되는 거다. 아깝다. 자, 그럼 3, 4, 5번 먼저 들어가 봅시다. 3번. 니은에서는 관용적 표현 활용 있었죠? 누워서 떡 먹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아니라 문제가 굉장히 쉽다. 그 일의 쉬움을 얘기했어요. 니은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내세워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고자 했다. 자기 경험을 얘기했나요? 니은에 그러네. 세 번째는 됩니다만 내지에 회사 연락가지고 조선 노동자를 빼내서 경상남도가 제일 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 4번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내세워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더한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쉬운 일이야. 그쵸? 굉장히 쉬운 일이고 돈은 마음대로 쓰고. 이거 답 4번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안 봐도 되겠네. 다시 지문으로 점핑. 나쁜 새끼들. 중략. 자, 끊어야 되겠다. 중략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럼 앞에 있는 내용 정리합시다. 자, 욕탕 안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을 몰라. 그치? 어쨌든 욕실 안에서 일본인 표독한 위인과 시골 촌뜨기의 대화를 듣는데 얘네 말은 뭐였습니까? 조선의 노동자들을 낮잡아 보면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돈벌 궁리를 돈을 버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브로커죠, 브로커. 요즘 말로 하면 커미션 받아가지고 노동자들을 소개해 주는 건데 거기서 착취가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이거 우리 그런 적 없다라고 하죠. 참고로 예전에 미쓰비시 중공업에 다녔던 강제징용 갔던 사람이 소송 걸었어요. 월급 나 못 받은 돈 달라, 월급 달라. 그래서 일본 법원에서 판결했거든. 돈 줘라. 그래서 얼마 줬냐면 3,000원인가 줬어. 300엔 준 거죠. 근데 이 돈의 가치가 옛날에 300엔하고 오늘날 300엔이 다르잖아. 그치? 이거를 오늘날 물가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300엔 정도 하면은 다는 모르지만 한 300만원 이상이거든? 근데 이거를 오늘날 물가로 주는 거야. 그럼 한국 돈으로 3천 얼마밖에 안 돼요. 몇 년 동안 강제징용해서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돈을 못 받았는데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게 되니까 옛날 방식으로 돈을 준 거야. 나쁜 새끼죠, 이거. 나쁜 놈들이죠. 일본 재판관도 나쁜 놈이고, 그 회사도 나쁜 놈들이고, 그렇지? 이런 문제가 아직 우리 해결이 안 됐어요. 강제징용 문제.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노 재팬 일본 가지도 않고 사지도 않습니다. 시작한 계기가 뭐냐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제철 한국에 있는 회사야. 일본 제철을 법원에서 차압 들어간 겁니다. 이해되니? 야, 니들 왜 그 징용자들한테 왜 월급 안 줘? 왜 보상 안 하지? 보상 언제까지 해라 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래? 그럼 니들 재산 압류 걸어버렸어. 그거 갖다가 아베가 야, 니들 마음대로 하냐? 우리 그거 다 끝난 거 아니냐? 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한 거를 이제 수출을 중단시킨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도체 만드는 주요 부품 3개, 그걸 소부장이라고 하는데 3개를 일본에 의존도 한 90% 정도 됐거든. 그걸 끊어버리니까 반도체 못 만들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베 정권은 그게 무기였던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이 또 빨라요. 불과 반년 만에 다 복구했어요, 그거를. 우리 기술로 또는 우회로.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업체들은 죽어나가죠. 왜냐하면 일본이 그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는 주요 고객이 한국이고 거의 80-90%를 한국에다 수출하는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일본 회사들이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일본 회사들이 또 꼼수를 피웁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공장을 한국으로 이전하는 거야. 그럼 그건 수출이 아니잖아. 그치? 예.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하기도 했고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노제팬을 시작한 거입니다. 지금 근데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유니클로 또 잘 팔리더라고. 네. 나도 유니클로 좋아했거든. 노제팬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샀는데. 뭐 그래요. 자우지간 경상도. 네. 자, 중략 이유입니다. 그래, 조선 농꾼들이 가서 그런 공사 일을 잘들 하나요?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내가 알아놓고 있겠소 많으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죠. 하여간 요번은 말을 잘 듣고 쿨리만은 못해도
힘드는 일을 잘하는 데다가 삭전이 허라니까 삭전 월급이죠. 삭전이 허라니까 안성맞춤이지. 그야 처음 데려갈 때는 품삯도 많고 일은 들어누워서 떡 먹기라도 푹 삶아야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잖아 이거. 그죠? 그래도 갈 노자며 처자까지 데리고 가게 하고 게다가 빚까지 갚아주는데 제 아무런 놈이기로 안이 따라설 놈이 어디 있겠소? 한 번 따라 나서기만 하면야 전차 빌린 돈이 있는데 그야말로 도관에 든 쥐지. 일이 고되거나 품이 허락인 고사하고 페이 월급 일이 힘들거나 월급이 허락인 고사하고 굶어 돼진다기로 하는 수 있나? 하하. 근데 실제로는 굶어 죽고 탄광에 묻혀서 죽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또 진폐증 걸리고. 이번에 사도광산? 일본에서 그 고남도 등재한 것처럼 이 사도광산이라는 것도 등재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조선인들이 한 2,000명 이상 징용당한 곳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싹 빼고 이거를 근대 광업의 어떤 아시아의 최초의 근대 광업의 기지였다라는 식으로 유네스코에다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인 강제 징용 이런 사실은 없다라고 발뺌하고 있는데 근데 문서가 다 있어요. 그 회사에. 탄광이에요. 탄광이니까 이렇게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다 조선인들 지켜요. 그리고 하루 일도 보통 12시간에서 16시간 일을 시킵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럼 죽어. 네. 나쁜 놈들이야. 자, 벌써 부하가 되었다는 듯이 득이만면하여 모집 방법의 비책까지 도도히 설명하여 주고 앉았다. 나는 좀 더 들으려고 일부러 머뭇머뭇하며 앉았으려니까 승객이 다 올라탔는지 벼랑간에 욕객, 목욕탕 손님들 욕객의 한때가 또 왁자하고 들어 밀려오기에 나는 그만 듣고 몸을 훔치기 시작했다. 몸을 닦기 시작했다. 22세쯤 된 책상 도련님인 나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책상 도련님이에요. 그 세상 물정 잘 몰라. 그 세상을 책으로만 파악해. 그치?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파악하다 보니까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이 어떠하니 인간성이 어떠하니 사회가 어떠하니 하여야 다만 심심파적으로 하는 탁상 공론에 불과한 것은 물론이다. 심심하니까 심심한 것을 깨트리려고 그냥 요런 이야기를 했을 뿐이야. 아버지나 조상의 덕택으로 글자나 얻어 배웠거나 소설권이나 들춰보았다고 인생이니 자연이니 시니 소설이니 한데야 결국은 배가 불러서 투정지라는 수작이요. 실인생, 실사회의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얼마만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실제 상황, 실제 사회와는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거 이로부터 하라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뭘 공부했지? 그래서 내가 이거 공부해서 내가 앞으로 뭐 할 거지? 이런 의문이 생기죠. 1년 12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반년짝은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이제 농민들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만치 나의 귀가 번쩍하려만치 조선의 현실을 몰랐다. 나도 10살 전까지는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촌속에서 자라났고 그 후에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촌락에 발을 들여놔 보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소작인의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뭐 얘네 집은 어느 정도 살았으니까 그쵸? 예, 지주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A 부분에서는 일단 조선의 현실을 깨닫게 된 놀라움 그리고 참혹함 이게 드러나죠. 어디 보자. 자, 1번입니다.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화의 과정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가 아니죠.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 아닙니다. 빈번하게 장면 전환 없고요. 작중 인물의 관찰 내용과 그에 대한 주관적 심리 띵동 요게 되겠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원래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이 욕탕 장면에서는 관찰자적인 위치에서 일본인들의 대화를 듣고 자신의 심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2번 했고요. 3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가지고 요구도를 붙들어오는 것은 일제가 우리 민족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하나의 방법이었고 그렇죠? 적절하지 않는 걸 찾기. 2번 빚까지 갚아주는 데야 제 아무런 놈이기로 안이 따라 나설 놈이 있겠냐는 것을 통해
지식인들마저 물질 만능적 풍조에 빠져. 이게 뭔 소리야? 안 맞죠? 앞뒤가 맞지 않는 앞문장 뒷문장 내용이 안 맞는다. 자,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3. 일이 고되거나 품이 허락인 고사하고 굶어 돼진다기로 하는 수가 이날을 통해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비극적 삶을 짐작할 수 있겠군. 4. 책상 도련님인 나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은 조선 현실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5.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부터 하라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는 의문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은 회의감을 가지는 지식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렇죠? 아닌 거는 2번이 되겠죠? 2번은 앞뒤 문장이 맞지가 않습니다. 질문이요? 없음? 자, A에서 나가 느끼는 괴로움. 한 문장으로 서수 A가 뭐였더라? 예. 이거죠? 조선의 참혹한 참혼이 아니지. 조선의 참혹한 현실을 자각했기 때문에 여기 되겠죠. 몰랐던 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치? 질문. 잠깐 쉬겠습니다.